같아서는 이번에 이제 정권도 바꾸고 기존에 썩은 이제 세력을 뿌리까지 다 뽑아 버렸으면 올해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정권을 좀 바꾸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정권을 바꾸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통합당 경선에서 그 모바일 투표에 대한 그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그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강호석 감독이 갖고 있는 시네마 서비스에서 프리머스라는 극장 주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CJ가 갖고 있는 CGV가 뒤통수를 쳐서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CJ가 그 이후에 그때 약속했던 내용을 어기면서 현재 완벽한 독점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수직 계열화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영화계가 거의 굉장히 고달픈 상황입니다. 근데 CJ가 말아먹기 전에도 스태프들의 생활이 쉽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노조 활동이 시작되면서 좀 개선될 기미를 보이는 중에 CJ가 독점을 완성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 완전히 바닥으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대책은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독점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피자 배급업과 극장업이 있는데 이 둘을 쪼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CJ가 아마 총력으로 저항을 할 겁니다. 특히 CJ가 영화업, 뮤지컬업, 요새는 케이블을 워낙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굉장히 큰 세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로비력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 투자 배급업과 극장업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일단 영화계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그 일을 다수당이 되면 꼭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비밀 선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신 1월 15일에 제가 대표가 되면 한나라당하고 협의를 할 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명 확인이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용식 씨가 찾아낸 방법은 뭐냐면,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주민등록 등본을 민주통합당에 보내는 방식으로 실명 확인하는 거를 찾아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번거롭습니다. 진입장벽이죠. 이렇게 되면 참여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총선에서 100% 시민 참여 경선을 도입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도 똑같은 문제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과 정보통신법을 개정을 해서 민주통합당에서 총선에 시민참여 경선 때 선거인단 등록하는 사람 그 전화번호만 쭉 받아서 그걸 선관위를 통해서 통신 3사에다가 넘겨주면, 통신 3사가 성별과 나이,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 전체 주지 말고 성별과 나이, 그 다음에 주소에서 번지수 빼고 동까지만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제안할 참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 시민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소위 시민 100% 참여 경선인데, 이 경우에 걱정되는 부분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역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동원 선거가 된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지금 구성했고 제안을 드릴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3월 1일날 민주통합당에서 100만 명 전화번호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받는데 3월 2일날 한나라당에서 넣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3월 1일날 나간 동일한 번호 또는 동일한 사람이 3월 2일에 또 신청을 했으면 그건 무효로 친다. 이렇게 되면 역선택이 방지되고, 두 번째 대대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15일
지도부가 구성되는 즉시 통합진보당에게 선거법 개정을 공동 공약으로 해서 정당 연합을 하자라고 제안할 참입니다. 그러니까 정파 등록제보다 훨씬 느슨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국가연합 정도의 정당 연합을 하자라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남는 방법은 박원순식 단일화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진보당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요번에 지금 여기 박용진 후보가 와 있는데 뭐 연설에 한 5번 정도 했고 토론에 한 3-4번 했습니다. 같이 해보면서 정말 진보정당 분들의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몇 년 진보정당 활동하면서 토론으로 잔뼈가 굵은 거거든요. 토론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진보정당들에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해찬 총리도 그 진보정당들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이번에 연합정당으로 가자. 그래서 당신들이 30명만 들어오면 이 그 당시 민주당이었는데 이 민주진영에서도 진보정파가 상당히 의석을 차지할 거고, 그러면 이 둘이 합치면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왜 쪼냐?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박용진 후보랑 다니면서 그거를 절감합니다. 야, 같이 가면 얼마나 우리가 강해질까 라는 생각을 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희망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경우는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이사장이나 한명수 총리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광역별로 검찰을 선출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를 설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변호사도 수시로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검찰이 될 수 있고 순환해서 움직여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언론인데요. 종편에서 이들이 스스로 자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디어 지금 그 종편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당론이 전면 재검토입니다. 근데 이 FTA도 그렇고 이 종편도 그렇고 전면 재검토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세요. 직접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재검토라고 하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재검토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종편에 주고 있는 모든 특혜를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즉시 회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편의 허가 기간이 5년이고 공중파는 3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치기 처리하면서 그들이 5년을 넣었어요. 이거 3년으로 줄이고 재허가 때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대책인 거죠. 잘 들어야지. 네, 제가 대표에 출마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한국 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모였다. 진보정당이 아직 안 와서 안타깝지만 그러함에도, 그리고 또 하나 통합만 된 게 아니라 혁신도 됐다. 지도부 경선 이번 4월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를 100% 시민 참여로 한다. 공천권을 돌려드렸다. 이런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잘 모르신다. 이걸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 지도부가 민주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고 정통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쳐야 된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꼭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약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대표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사람부터
누적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2002년 때 국민경선선거인단에 200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근데 이걸 버렸습니다. 자료를. 이번부터 누적한다. 이번에 65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그때 이 65만 개 다시 여쭙겠습니다. 총선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면 총선에서도 투표합니다. 왜 총선에 시민 참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시민선거인단을 공모할 겁니다. 후보들이. 그러면 총선에서 대략 150만 명 정도 등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대선에서는 아마 500만 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중복되는데 중복되는 분을 뺀다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면 적어도 500만 명 이상 민주통합당의 시민당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떠한 형태가 됐든 이번에 온오프 결합을 합의했기 때문에 느슨하게라도 우리의 우호적인 시민으로 묶어내겠다. 이게 온오프 정당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강력한 정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트위터가 있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비판도 해야 되지만 비판보다 우리가 워낙에 민주진보 진영이 그동안 약체로서 이만큼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권과 함께 우리가 지켜나가자. 조중동이 10억? 그럼 500만이 되씹어 주자 이겁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 경선부터 만약에 중앙선관위 테러가 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일보가 씹었고 그거를 조선일보가 전지해서 씹었습니다. 옆으로 옮겨와서. 근데 기사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민주당 당원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첫 번째, 이건 거리에서 할 얘기지 정당 행사에서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할 말이냐 라는 문제. 두 번째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탄핵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썼어요. 자기네 의견 없이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거리에서 시민이 하는 얘기를 당대표가 하면 왜 안 되죠? 저는 시민입니다. 시민 정치인으로서 정당을 접수하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명박이가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이건 역사의 문제고, 선관위 테러는 헌법 부정행위고 선거 부정을 획책한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따라서 임기가 단 하루가 남아도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이거는 참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밀란이라 부르지만 내일은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건방지게 짝이 없는 주장을 하고 야권 통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분명히 명백히 시민혁명이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6월 항쟁에서 우리가 직선 쟁취를 했습니다.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민주화된 선거제도에서 우리 진영을 대의해야 되는 정당의 공천제도가 비민주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번 통합과정에서 완전히 민주화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작동됩니다.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도화를 성공시킨 겁니다. 이제 모든 몫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대책 별거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하는데 이번에 60몇만이죠. 이러면 245개 지구당별로 2,500명입니다. 요번에 등록된 분이 서울시장 선거 때 7만 명 등록했습니다. 48개 지구당이거든요. 지구당별 1,500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제도는 작동이 안 됩니다. 현역 지구당 위원장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지구당별로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서 경선을 치러야 역선택도 의미가 없고 동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서 최선의 후보를 뽑아내는 아주 최소한의 인원, 지구당별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총선에 100% 시민 참여 경선할 때 10,000명 이상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시민의 참여 열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대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보통신법과 선거법을 바꿔서 만들어낼 테니까 이제 우리가 시민이 참여해야 성공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죠. 사실 헌재에서 행정수도 갖고 경국대전 들먹일 때 경악을 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죠. 헌재 재판관이 어떠한 현대사를 살았길래 저런 판단을 할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제도를 바꾼다 등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이 어떻게 움직여갈 거냐, 우리가 이 역사를 얼마나 조금씩 발전시켜 갈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정봉주는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리기 대회를 뭐 지금 구성할까, 그리고 뭐 저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릴레이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안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제안한 것은 이건 박용진 후보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 사면을 하지 않는 한 4월 총선에 출마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정권 제일 늦어질 경우 BBK의 진상이 밝혀지는 시점 또는 우리가 정권을 잡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석방과 사면을 한다면 의원이 아니죠. 근데 보궐선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면 민주당이 정봉주 의원에게 빚진 게 있으니, 민주통합당은 합쳐진 정당이니 민주통합당으로서는 그 지역에 정봉주 전 의원이 원한다면 그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해서 빠르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대표로서 이게 정당 운영 안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나 일단 저로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제도적인 민주화를 다 이뤄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시민이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까 시민혁명이라는 데서 6월 항쟁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 2차 6월 항쟁이다 이것은. 또 하나 측면이 이겁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필요 대의 제도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대의 제도를 채택했을까? 인구가 많고 소통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이후에 소통기구가 완벽해졌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 이제 스마트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간의 소통이 완벽하고 시민과 정치인 간의 소통도 완벽하고 정보량은 같고 전문성은 시민들이 더 뛰어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행정이나 정당 운영에 직접 관여하겠다라는 욕구가 발현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경우에는 특히나 스마트폰이 무려 2천만 대가 보급됐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입니다. IT 환경 최고로 좋습니다. 미국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이 체제 변혁적인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입니다. 유럽 역시 앵그리맨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발현되고 있죠. 이게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중동은 스마트폰으로 독재를 무너뜨리고 있고 서구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정당 구조에 완벽하게 구현해내자. 이게 국민의 명령이 제안한 온오프 결합정당이고 이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정당 구조를 구현해내는 것이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장했던 오늘은 밀란이지만 내일은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말의 선언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당을 점령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민주진보 정부와 함께 40년만 집권합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데 딱 40년 집권했습니다. 50년 집권하자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되면 너무 지나칩니다. 딱 40년만 집권할 수 있도록 우리 흩어지지 말고 힘있게 전진합시다. 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혁을 하셔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반드시 이기자. 파이팅!